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명은 장례식을 통해 매혹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고고 학적 발견은 그들의 의학적 신념과 지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상징적 의식부터 기념비적인 장례식 구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발견은 과거의 독특한 창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사망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영적 비전을 반영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탐구할 것입니다. 한번 천칼링의 동굴에서 신비한 발견. 중국 구이 저우 지방의 동굴 깊이에서 드론은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대중에게 인상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라 쿠에버 더 로스에이 천관으로 알려진 이 사이트는 오래된 중국 장례식 관행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 지역의 신념에 따르면 조상들은 나무관에 배치되어 자연의 분해 과정을 위해 동굴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소음과 근대성과는 거리가 멀고 가파른 계곡의 꼭대기에 위치한 동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관은 땅에 흩어져 있거나 선반에 쌓거나 암석에 조심스럽게 배치됩니다. 일부는 복잡한 조각 세부 사항을 보여주고 다른 일부는 시간 마모를 반영합니다. 한때 저항력이 있었던 나무는 이제 수세기 동안 침식된 것처럼 보입니다. 동굴 내부의 분위기는 압도적이며 경건과 존중의 느낌으로 압도적입니다. 장소의 성스러운 분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어붙어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을 상기시켜줍니다. 2번 발레리아나 마야시티는 campeche의 정글 아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멕시코 캠체크의 밀집된 정글의 깊이에서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발견은 오래된 마야 대도시의 유적을 밝혀냈다. 16.6km 광장과 6,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확장된 벌리리에너시는 라이다어 기술 덕분에 초목 아래 숨겨진 건축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언 클래식 시대, 그리스도 이후 250-900에서 나온 이 사이트는 정사각형 도시 계획을 제시하며 사각형, 피라미드, 볼게임 및 복잡한 물 저장 시스템을 제공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문명을 제안합니다. 박사과정 학생 룩 타머스가 탄소 배출을 연구했을 때 2013년의 환경 데이터 분석 덕분에 그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생태 모니터링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진 도시를 드러냈습니다. 국립인류학 및 역사연구소 INH 미국 대학의 연구원들은 발레리아나가 칼라무리 이후에만 두 번째로 큰 마야 도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의 디자인은 엘미라도르, 엘미러도어, 베칸, 비켄과 같은 다른 대형 정착지와 비슷하며 도로와 고급 워터 수집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두 개의 기념비적인 핵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마야 문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정글의 깊이에서 여전히 발견할 도시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비밀이 마야 세계를 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스타카, 유럽의 중생대 재무부. 영국 노스 요크셔의 중심부에는 유럽에서 가장 매혹적인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인 스타워카어가 있습니다. 13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오래된 정착지는 중생대 시대의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정착민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빙하기는 막 끝났고 영국은 여전히 유럽 대륙과 땅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사 시대 환경에서 지역 사회는 번영하여 귀중한 고고 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 중에는 붉은 사슴 두개골로 만든 오래된 머리 장식과 같은 동물의 뿔로 만든 200개 이상의 스피어 헤드가 있습니다. 유골의 풍부함은 이것이 당시 사슴이 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타워카어 아어티팩츠가 탁월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유기 재료를 보존한 포화 수탄 지역의 위치입니다.
1948년에 발굴이 시작된 이래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작품들을 발견했으며 오늘날까지는 이 세기 말까지 확산될 가능성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스타카는 인류의 숨겨진 역사의 조각을 계속 밝히고 있으며 그 자리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굴 중 하나로 보장합니다. 번호 4. 노르망디의 심장의 신비한 장례식. 2014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플러즈에서 놀라운 고고 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5세기 교회에서 발굴하는 동안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대상, 즉 심장 모양의 상자를 수용한 장례식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의 장례식으로 알려진 이 의식은 중세시대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사람의 영혼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몸에서 그것을 분리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발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상자 안에서 발견된 심장의 상태였습니다. 금고에 다른 인간이 완전히 분해되었지만 장기는 예외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보호 물질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수세기의 매장 후에도 세부 사항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중세 장례식 관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당시 문화에서 심장의 상징적 중요성을 제공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중세 사회의 신념과 의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흔적을 계속 연구하여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는 비밀을 드러냅니다. 번호 5. 베트남에서 무덤의 신비한 발견. 2022년 3월 놀라운 고고 학적 발견은 과학계와 베트남 주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관계 시스템의 건설을 위한 발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1000세 이상의 무덤을 발견했으며 그 구조는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조리된 벽돌과 아크 모양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 무덤은 베트남에서 특이한 건축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고대 무덤은 나라에서는 드물지 않지만 이 발견은 드문 디자인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무덤이 중국의 왕조 시대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발견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오래된 문화적 연결에 대한 더 많은 증거이며 베트남의 장례식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지를 강조합니다. 이 나라에서 특이한 무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 선박 모양의 구조를 가진 또 다른 무덤이 우연히 발견되어 이 지역의 장례식 세관의 다양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무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단일 탑승자를 위해 지어졌지만 신체의 흔적이나 사망자의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오래된 장례식 전통과 지역의 역사에 더 많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새로운 조사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발견은 베트남이 여전히 공개할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문명과 당시의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매혹적인 단서를 계속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번 페루 카오의 여인. 우리는 진정으로 독특한 미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문명은 이집트인이거나 당신이 추측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대 모체 문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피에 대해 매우 목마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가 항상 남성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미라의 발견은 그 이론을 완전히 반박했다. 이것은 미라뿐만 아니라 사망 후 몇 세기 동안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문신을 한 시에요의 여성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문신에는 뱀, 개 및 거미, 신성한 생물의 판테온과 관련된 모든 동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신의 존재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더 관련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된 힘을 높였습니다. 당시 미신은 다른 것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신과 강력한 생물의 상징으로 당신을 장식한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서 여성의 특이한 발견은 이 사회나 다른 사회가 여성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무덤을 계속 찾을 때 8명의 여성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여성들이 통치자이거나 제사장으로서 높은 권위를 차지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의 특정 부분은 매우 명확한 경향을 표시했으며 사회에서 지배하는 남성을 지적했으며 여성은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2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CAO의 여인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마법사가 있었고 무덤에 그것을 묻고 그곳에서 그것을 미라질 정도로 충분히 존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번호 7. 둀베스티 미라. 이집트와의 조금 더 많은 것을 따라 우리는 미라뿐만 아니라 단일 무덤에서 얼마나 많은 미라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내부에 250개의 미라가 있는 놀라운 양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이 독특한 장소에 함께 묻힌 고등학교 사람들은 모두 고급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전 사람들과 비교하여 연구원들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라와 함께 유익한 자료를 사망이라는 책으로 발견했으며 점토와 나무의 매혹적인 관에서 예외적으로 잘 보존된 시체와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시체와 관은 그리스도 앞에 약 500명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잘 보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말한 다른 것들에 비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인들은 묘지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 큰 매장지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입니다. 번호 8. 팔레르모의 지하 묘지. 미라와 지하 묘지 그 자체로는 일부 문화의 필수적이며 진정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으스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의 지하 묘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이 지하 묘지는 현지 수도원이 묘지가 너무 가득하다는 문제에 직면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카타콤을 해야 했고 몸과 약간 편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하 묘지 안에는 8,000개의 미라가 있으며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미라가 다른 포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 자세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옷을 입고 광범위한 연령대를 덮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지하 묘지 내에서 죽은 자에 더 가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한 관광 명소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번호 9. 거들책. 그리델복 또는 벨트복은 본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제안한 것, 벨트와 함께 허리에 묶인 작은 책입니다. 약간 실용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의 중세시대에 책을 운송하는 놀랍게도 인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개인 용도로 설계된 인사말이나 기도서와 같은 헌신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벨트북은 단순히 실용적이었고 노트북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예술 작품이 되었으며 복잡한 디자인과 금 또는 상아와 같은 소중한 재료로 장식되었습니다. 양피지의 행위, 그들의 작은 크기는 편집자들의 즐겨찾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책들의 사용은 16세기에 바운드북이 대중화되면서 감소했다. 그러나 휴대용 책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포켓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표본 몇 명은 수집가와 박물관에 의해 극히 드물고 탐욕스럽습니다. 번호 10. EUPLINOS 터널. 우리의 다음 발견은 요페일리노즈 터널이라고 불리지만 터널 대신 수로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놀라운 오래된 건축 업적은 거의 정확히 1036m이며 그리스 사모스의 카스트로 산을 가로지릅니다.
그러한 크기의 터널을 조각하는 것은 2600년 전, 그것이 어떻게 끝났더라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널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상 두 번째가 지오메트리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양쪽 끝에서 동시에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터널의 중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토목공학의 국제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라더터스가 그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다는 사실 덕분 A 터널의 완전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허라더터스는 세이미어스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학의 세 가지 위협을 건설하는 것을 칭찬했으며 그 중 하나는 요페일린 터널이었습니다. 그는 길이 1.6km, 높이 2.4m, 폭이 2.4m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모든 측면에서 매우 가깝다고 추정했습니다. 허라더터스 덕분에 우리는 노스트로파스의 아들이니 인상적인 작품 요페일리노즈에 책임있는 엔지니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감사입니다. 11번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임플란트. 과학자들은 2600년 전에 미라 다리 내부에서 발견된 의학적 경이로움에 당황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미라는이 유형의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살았습니다. 1971년에 이집트의 봉인관은 이집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송되어 크루전 로전버그 뮤지엄의 과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관에는 이집트인의 미라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미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지위가 있었지만 왕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미라는 박물관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 20년 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왔습니다. 미라가 박물관에 도착한 지 20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왼쪽 무릎 내부에서 진행된 수술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미라의 다리 안에는 정형외과 금속 손톱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손톱은 생체 역학적 원리에 따라 설치되어 현재 과학자들조차도 정교함 수준 때문에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를 현대 절차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보된 수술은 고대 사회가 연습할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뇌수술로도 알려진 등반 이전에 특정 의료 절차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보철 사지와 눈조차도 고대 세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의학적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술은 고대 세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의 수술 도구와 지식의 부족을 고려할 때 손톱은 어떻게 그러한 정밀도로 삽입되었습니까? 고대인들은 환자에게 상당한 통증이나 외상을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절차를 달성했습니까? 미라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음모가 복잡합니다. 박물관이 원래 1970년대에 관을 인수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미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미라가 원래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석관은 유저 몬투, 예서 만토라는 제사장에게 속했지만 그 시체는 그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는 사망 직후 자신의 관에서 제거되어 이미의 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무도 관 도둑의 이름을 모른다. 방부 처리 절차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낯선 사람은 그리스도 앞 15세에서 X 사이에 살았던 고전적인 이집트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자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5피트 높이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타주 브리검 영대학교, 브리검 영 유니버서티의 과학자들이 미라를 엑스레이 스캔하고 금속 손톱을 발견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C. 윌프리드 그리그즈의 주요 교수는 손톱이 미라와 함께 왔다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라의 다리를 잡는 데 사용되는 현대 금속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2600세입니다. 과학자들은 현대뼈 시멘트와 유사한 금속 손톱에서 고대 유기농 수지를 발견하여 손톱이 오래된 절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적어도 고대 세계의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호 12. 리카르도 왕의 유적 3. 특별한 차례에서 영국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군주 중 하나인 리카르도 3세 왕의 유적은 2012년 레스터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마지막 휴식 장소에 대한 500세의 미스터리를 해결했습니다. 1483년에서 1485년까지 통치한 리카르도 3는 바스워스의 대결에서 전투에서 죽은 마지막 영국 왕이었다. 그의 무덤은 회색 프라이어즈 수도원을 나타내는 역사적 기록 덕분에 현재 도시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고학팀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두개골의 척추 기형과 상처를 가진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DNA 테스트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2명의 살아있는 후손의 DNA와 비교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리카어도 3는 레스터 대성당의 영예를 얻었으며 수세기 동안 개방된 역사적 장을 마감했습니다. 번호 13. 홍샨 유물. 홍잔의 문명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신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 6700년 전에 존재했으며 눈물 모양의 머리와 거대한 눈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제이드 유물을 남겼습니다. 일부 인형은 물 오토바이 또는 비행기계를 타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이 이미지는 고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적합하지 않으며 홍샨의 교사들을 포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묻습니다. 1999년에 발견된 홍샨의 유일한 동굴은이 문화에 속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 동굴은 크기와 복잡성으로 놀랍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강의 다리, 계단 및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굴의 면적은 12,600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벽에 남은 흔적이며 현대 시추 기계의 흔적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수준의 기술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거대한 발굴된 암석이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변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굴과 비치 유물이 더 진보된 문명, 아마도 예개인 기원과의 접촉의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번호 14. 라자드 저시즈.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황금 보물을 약속했으므로 저시즈의 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09년 티니지의 저시즈 근처의 푸니적 시대 무덤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장식적인 물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바디 갑옷, 특히 껍질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약 2300세라고 믿고 있으며 이탈리아 남부의 로마, 이탈리아 거주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티니지에 있었다는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그가 기원전 211년에서 203년 사이에 두 번째 퓨닉 오어에서 애니볼이 이끄는 전사, 아마도 높은 전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 역사가 가히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발견된 무덤이 당시의 티니지의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장된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무덤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 중 일부는 첫 번째 퓨닉 전쟁보다 앞서서 껍질의 정확한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가 동의하는 유일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름다움입니다.